324페이지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그래서 처음 보시면 이제 거래 징수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우리 거래하죠. 사고 팔잖아요. 그때 뭐 주고받아요? 세금 주고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징수라는 게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있으면은 뭐를 주고받는다? 세금.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부가세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래 징수인데 이 거래 징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게 가장 많이 쓰여요. 뭐야?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증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증빙을 다른 말로 증명서류라고 합니다. 무슨 서류요? 증명서류.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일명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게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왜 국가에서 사랑하냐면은요, 요거는 다 국가한테 신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이제 사업자들끼리 주고받잖아요. 그럼 그거 관련돼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고 그 다음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만들 때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증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한 장 한 장씩 갖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저쪽에서는 신고를 했어. 그러면 나는 신고 안 한 사람으로 걸리게끔. 왜냐면 한 명만 주면은 한 군데에서만 신고하면은 빼먹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양쪽에서 서로 신고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신고하고 한쪽에서는 누락했네. 그럼 걸려요. 맞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로 견제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머리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넘겨줘요. 카드 우리 쓰잖아요. 그러면 카드사에 데이터 쌓여요. 그러면 그거 국세청에 다 뭐예요?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내가 1년 동안에 카드 얼마 썼는지 거기 다 떠요. 현금영수증 얼마 썼는지도 다 뜨고. 이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편하기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못 썼는지까지도 국가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면 여기도 CCTV가 있긴 하지만 요 강의실 안에는 없어요. 강의실 안에는 없고 복도에는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렇고 우리가 CCTV에 찍히는 게 뭐 몇백 번 찍힌다면서요. 왔다 갔다 하면. 왜냐면 길거리에도 이렇게 CCTV 있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결론은 감시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요거 네 가지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요번 시험에 요게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세금 내는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 사업자.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받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면세 사업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를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개인만 됩니다. 법인은 안 돼요. 그래서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8천만 원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는데 영수증만 발행하시는 분들은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분, 그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도 면제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4,800만 원이면은 영세 사업자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가져갈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반 남아야 200 갖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1인 사업자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웬만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혼자 해도 8천만 원 넘는 경우들이 꽤 돼요. 예. 왜냐면 솔직히 사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에 들어가면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냥 유지 아니면 마이너스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이면은 영세하신 분이니까 납부도 뭐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요번 시험에 요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영수증 관련돼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4,800만 원이 넘으면 뭐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뭐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 발행하는 거예요? 영수증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에서 4,800만 원 넘어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고요. 일반과세자는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요거 발행하실 수 있어요. 계산서.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라고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항상 2매 발행합니다. 몇 매요? 2매. 그래서 공급하는 자 1매, 공급받는 자 1매. 요렇게 해서 2명이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하는 자는 신고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이거 내가 팔았다라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면 팔수록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공급받는 자는 이거 신고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공급받는 자는 이거를 신고를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되게 만들어 갖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요 반대적인 사람이 하면은 걸리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되게 많잖아요. 하루에도 세금계산서가 몇십만 장, 몇백만 장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A 회사에서 한 장이 있대. 1,000만 원짜리래. 그러면 B 회사도 한 장에 얼마짜리여야 돼요? 1,000만 원. 그래서 이게 만나갖고 맞네 그러면 신고 잘한 회사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한 장에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읍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고 뭐 했다고요? 잘못하셨다고. 근데 이런 건 없어요. 뭐 어느 계좌번호로 얼마를 보내라 이런 건 없고, 이렇게 연락 와요. 몇 기, 몇 년도 몇 기 예정이나 확정 틀렸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세무서로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소명하시라고. 그래서 소명이 되면은 세금을 더 안 내도 되는 거고, 소명이 안 되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거의 이런 전화는 이쪽으로 옵니다. 왜냐면 여기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쪽으로는 전화 안 가요. 왜냐면 이쪽은 어차피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저도 한번 소명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종이세금계산서 시절이라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찢어버렸어요. 세금계산서 그냥. 근데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찢어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깜빡하고 안 찢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전자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설마 컴퓨터를 찢으겠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 325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종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종이로 한다 그래서 무슨 세금계산서요? 종이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낸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자신고도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세금신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돼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 보급률도 높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워낙에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자신고를 하도록 만들어놨죠. 편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직접 가야 돼요. 세무서에 무조건 가갖고 신고하고 다 이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은행도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전자로 다 하니까 인터넷으로. 근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뭐 내요? 세금 더 내요. 예.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만들었다. 안 지키면 너 돈 낼 거야. 그럼 사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예. 왜요? 안 지키면은 나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돈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킬 확률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법을 만들 때에 요런 거 안 지키면 뭐 몇 년에 뭐 벌금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키라고 얘기하면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너 돈 낸다 안 지키면 그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3억 원이 넘거나 넘는 개인이거나 법인인 사람들은 무조건 인터넷으로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데들은 대부분 어디죠? 법인이죠. 어디예요? 법인. 그러면 우리는 뭐 발행할 확률이 높아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수입세금계산서라고 있으세요. 수입세금계산서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것만 쓸 겁니다. 어제도 한번 썼었는데요. 거래처는 세관, 뭐만 회계처리, 부가세만 회계처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언제 발행하냐면은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공급시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니, 뭐 여러 가지 예시 들어드렸죠. 가공된 거는 뭐 받은 다음에 돈을 줘야 되니, 그 날짜가 공급시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 팔면 세금계산서 그날 같이 줘요. 왜냐면 물건 판 날이 공급시기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이유가 원칙만 있으면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꼭 예외사항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복잡해져요. 왜냐면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예외조항을 만듭니다. 예외조항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지금 우리가 7월 달이죠. 그러면 7월 달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주면 돼요? 8월 10일까지 주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음 달이 아니었었고요. 옛날에는 신고하는 날까지였어요. 네. 옛날에 종이로 할 때는요. 신고하는 날까지 종이만 발행해갖고 주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난도 많이 쳤어요. 무슨 장난 많이 쳤냐면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럼 다른 회사한테 야 너네 지금 끊어줄 거 그 나중에 끊을 거 먼저 끊자.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런 장난도 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예. 근데 넘어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또 가산세네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국가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시스템이 안 돼서 불법을 저지른다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그냥 냅뒀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저기 주방 이모님하고 밥 먹을 때 옛날 얘기 좀 했죠. 옛날 경찰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진짜로 그랬어요. 옛날 경찰들 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는 신호위반해갖고 걸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벌금이 5만 원이야. 그러면 2만 원 찔러주면은 넘어갔었어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저기 시민이 찔러버리니까 못하지만 옛날엔 그런 거 비일비재 했잖아요. 실제 그랬다니까요. 세무직 공무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이렇게 검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3년 동안에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돌았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저 세무사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500인가 1000으로 해결했는데 조사 나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래소 중에 한 군데에서. 주유소였는데 주유소에 전화가 왔대요. 세무서 직원이. 뭐라고 왔냐면 원래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가니까 준비하시라고. 700인가 1000으로 해결했어요. 돈 질러주고. 왜냐면 분명히 걸려요. 안 걸릴 수는 없어요. 대기업도 걸리잖아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란 대기업도 걸리는데 그럼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100% 걸려요. 아무리 잘해놔도. 뭔가라도 하나.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걸리면은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보다 적게 해갖고 찔러줘서 무마시킨 거 예전에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 부자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그런 삥땅 치기가 어땠어요? 좋았죠. 지금도 삥땅 치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어때요?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요즘에 삥땅 친 것들 내부 고발자가 고발해버리잖아요. 최근에도 또 터졌어요. 공무원 야간수당. 근데 그거 누가 찔렀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찔렀어요. 저 새끼 저거 집에 갔는데 그날 야간에 일한 걸로 찍혀갖고 수당 받아 처먹었다고. 요즘엔 공익근무요원들이 찌르더라고요. 근데 왜 찔르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처남도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주말에도 출근해요 종종. 저쪽에 있거든요. 광화문 쪽에. 근데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몇몇 공무원들은 실제 저기 일할 시간에 지금은 못 가겠지만 목욕탕 가 있고 사우나 가 있고 차에 가서 자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진 않아요 지금도.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수가 뭐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 꼴 보기 싫어서 공무원 그만두신 분 계신데 죽도록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무원이 힘들어도 까놓고 얘기해서 일반 회사보다는 어때요? 편하잖아요. 왜냐면 죽든 살든 나이 될 때까지는 채용을 해주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는 나이 들면 들수록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요. 나 언젠간 잘릴 건데 아니면 언젠간 나가야 될 건데 그 이후로 뭐 하지? 라는 고민들 다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일단 공무원은 정해진 날짜까지는 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큰 죄만 안 저지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이 편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선 힘든 것도 맞아요. 근데 공무원보다는 일반 사기업이 훨씬 더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댓글에 공부해서 들어오라고.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옛날에 들어갔겠죠. 공부 잘해서 들어간 거는 인정은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날라다니는 애들만 들어가니까. 실제 5급 공무원 행정고시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스카이예요. 저희 처남은 이제 건대 나와서 행정고시 패스하긴 했는데 대부분 다 스카이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요런 쪽에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건대 출신이라 초반에 되게 힘들었대잖아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배도 없고, 지금 후배가 한 명인가 두 명 더 생겼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든지 다 이제 스카이 쪽에서 많이 주름 잡지 않을까.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학연지연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또 요 다음 달 10일까지의 대표적인 게 요건 시험엔 안 나와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요게 있어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이게 뭐냐면 한 달에 몇 번 발행하는 거예요? 한 번만. 월별로 학계 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만약에 A라는 거래처하고 한 달에
20번 거래해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세금 계산서 몇 장 줘야 돼요? 20장 줘야 돼요. 근데 20장 주면 서로 불편해요. 왜냐면 장수가 많아지면은 관리하기가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한 번만 발행하는 거예요. 그 20장 줄 거를 몇 장만 발행하는 거예요? 한 장만. 이렇게 하면은 서로 편하죠. 관리하기가. 몇 장만 갖고 있으면 돼요? 한 장만.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런 데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 오냐면은 새로 이제 신규일 때, 새로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하나만 줘요. 그러면 이거란 얘기예요. 월합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 안 되고요. 원칙으로 주세요. 그러면 20번 거래하면 몇 장 줘야 돼요? 20장. 이건 회사마다 틀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부분 그 담당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 분이셔. 그러면은 한 번에 주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번 달라고 하는 거고, 뭐 매번 주나 한 번에 주나 똑같은데 뭐하러 불편하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한 달에 몇 번만 줘도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특히 이제 저런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안 돼요. 이런 데들은 체크 잘 해놨다가 꼬박꼬박 맞춰서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육두문자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전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었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세금계산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영수가 있고 청구가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 영수는 돈 받았다. 청구는요, 돈 못 받았다.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세금계산서에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세팅 값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청구로. 왜냐면 대부분 돈 못 받은 상황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모르고 한 회사한테 이걸로 보냈어요. 청구로. 근데 참고로 그 회사는 돈을 나중에 줘요. 근데 자기들은 나중에 줘도 세금계산서에 꼭 요걸로 달래요. 영수. 근데 제가 깜빡하고 영수를 청구로 줬다. 그랬더니 이런 건 또 연락이 칼같이 옵니다. 조금 이따 전화 와갖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해서 주시면 대금 결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일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해. 네. 근데 그런 데들은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에 심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맞춰주고 넘어가는 게 서로 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다행히도 저희 반은 아니었는데 저희 옆반에 이제 회계반이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 저 혼자 하다가 수강생이 늘어서 옆에 반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강사분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사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주위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만 한 번 봤고 거의 못 봤는데 약간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입학증이 필요해. 그러면 입학증이라고 해서 줘야 돼요. 입학 원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글씨가 들어가면은 그날 난리 나는 날이에요. 약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 있은 분이셨는데 장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포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연락 왔어요. 제가 인포에서 물어봤죠. 오늘 그분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어저께 머리끄댕이 쌌고 잡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러냐고. 어쨌든 우리 반은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었네 이러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거기 괜찮았냐고. 우리는 이미 어제 난리 났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지금 난리 났다고. 와갖고 업부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가게끔 맞춰만 주시면 돼요. 괜히 또 안 맞춰줬다가 문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맞죠? 근데 회사 가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쓸 때 앞에다 주 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요런 회사들이 있어요. 주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근데 이거를 저희 회사 여직원이 깜빡하고 이건데 이걸로 보낸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주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거기 상무님인가? 어쨌든 좀 위에 직급이신 분이 전화해갖고 30분 동안 쌍욕했어요. 나중에 이제 울고 나가고 우리는 스피커폰으로 돌려놨는데 욕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의 뭐를 꺼내서 줄넘기를 하겠다.
진짜로 대놓고. 예. 그래고 저희 과장님이 나중에 가서 해결하긴 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그런 실수를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또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또 그렇게 해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놈만 걸려라. 그 놈이 우리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아니고 거래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보낼 때는 명칭이나 이런 거 당연히 우리도 똑같아요. 틀려갖고 오면 화나요? 안 나요? 화는 나죠. 그래도 좀 이제 과하게 반응하긴 한 케이스였는데 그런 일이 나한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문제 생길 거는 예, 최소한도로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예, 최소한도로 뭐 하는 게 좋아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씩 수업하다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날 집에 가면서 괜히 무서워요. 누가 뒤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미는 거 아니야? 부터 해갖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집에 가기 때문에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진짜 버스 정류장에서 미는 사람 생길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우리 꼬맹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뭔가가 왔을 때 과거보다는 현 세대, 미래 세대들이 훨씬 더 약해요. 왜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TV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남자친구 잘 만나고 여자친구 잘 만나라고. 네, 잘못 만났다가 난리 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네 누가 봐도 정상이에요. 근데 그 상황만 오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 애들 TV에 나오는 거 보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 덜 받으신 분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삐 갖다 대면 부모님 애정지수 몇 프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봐갖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제일 잘하는 말이 저희는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7개월. 만나고 3개월 만에 저거 하고 상견례 하고 그러니까 3계절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사람은 4계절을 만나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주 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죠. 밤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32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5년간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옛날에 서류는 5년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뭐 된다? 면제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으로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고 국세청에 전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거래처한테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국세청으로 넘어가요. 언제까지 보내야 되냐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래서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회사들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내면 전송도 같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전송 따로 발급 따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면 몇 번 일해야 돼요? 2번. 근데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왜 한 번만 하게끔 만들어 놨냐면 다음 날이잖아요. 솔직히 다음 날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무려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하루는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전송을 하면 국가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가지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회사가 이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세금계산서가 오면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를 해갖고 모아놔요. 왜 모아놓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커가 심심해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일부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말로. 네, 가능해요. 최근에 또 뉴스 떴잖아요. 저기 어디지? 우리나라 그 항공 관련된 그 국영기업에서 뚫렸잖아요. 북한에서 해킹했다고.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국세청 같은 거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맘먹으면.
근데 왜 안 뚫어요? 세금 계산서 갖고 가서 뭐 할 거예요? 돈 내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안 뚫는 것 뿐이지. 그래갖고 최근에 그 우리나라 그 뭐냐 비행기 관련돼서 거기 도면도 유출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가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해킹된 건 확실하대요. 그리고 해킹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킹 툴만 있으면 간단한 건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 뭐 이런 TV 있죠. 뭐지? 카메라 있는 TV.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쓸 때에는 카메라 가려 놓으세요. 그거 뚫는데 2분이면 된대요. 그리고 그거 뚫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카메라로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을. 그 카메라 반경 안에는. 그 다음에 집에 그 뭐냐 고양이나 강아지 때문에 CCTV 다루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 수시로 저거 바꾸시고 아이디하고 뭐요? 비밀번호. 그거 뚫는 것도 어렵지 않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그쪽이 괜찮을 거예요. 보안 쪽이. 지금보다는 더. 왜냐면 나중 되면은 지금 보일러 켜는 것도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근데 나중 되면은 불도 켜고 다 하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이거든요.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327페이지, 326페이지는 세무때 볼 거예요. 327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영수증.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영수증에서는 이쪽을 보셔야 되네요. 328페이지 봐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7월 1일 이후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몇 월 며칠이죠? 7월 2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왼쪽은 안 보셔도 돼요. 왼쪽은 6월 30일 이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7월 달 넘었으니까 오른쪽만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아까 간이과세자는 얼마 미만이라 그랬죠? 영수증이 4,800만원 미만. 그래서 거기 써있죠. 영수증은 얼마 미만이요? 4,800만원 미만.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은요. 요게 잘 나와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의 면제라고 있으시죠. 4번에.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제의 뜻이 뭐죠? 안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택시. 택시 회사는 요거는 줍니다. 영수증은 줘요. 그래서 택시 타고 카드로 긁거나 현금 준 다음에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끊어주죠. 네.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면 이 세금계산서는 그 역외군송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역외군송업에서는 유일하게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 네. 역외군송업 되게 많잖아요.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KTX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세금계산서 달라 그래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회사가 꼭 우리 사장님이 해외로 여행 가셔. 아니면 일하러 가셔. 그러면은 대한항공이나 이쪽에서 티켓 끊죠. 그래서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못 배운 사람 되는 겁니다. 뭐만 받을 수 있다고요? 전세버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야유회 가. 그래 전세버스 대절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전세버스 회사에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역외군송업은 무슨 버스만? 전세버스만.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역외군송업. 다 안 돼요. 유일하게 전세버스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점. 노점 행상 아시죠? 바깥에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떠면 안 되냐면은 떡볶이하고 순대 먹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순대로 쳐맞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자판기에서 2,000원어치 캐름료를 뺀 다음에 자판기한테 뭐라 그래요? 자판기야 나에게 세금 계산서를 다오. 그러면 자판기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왜 이런 건 안 되냐면 일단 택시는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역외군성업 때문에. 그 다음에 노점 행상분들은 일단 뭐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무인 판매기는 실질적으로 거기 무인 판매기 주인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갖고 세금 계산서 끊어줄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네. 그래서 과거에 뉴스 보다 보면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연예인이 탈세했다. 네.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죠? 그게 대부분 다 택시 때문에 탈세한 거예요. 택시. 이게 왜 가능했냐면 과거에는 택시를 타면요 영수증이란 게 없었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그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이 어떤 장난을 많이 쳤냐면 영수증 못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그거 갖고 택시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없는 택시를 만드는 거예요. 몇백만 원어치, 몇천만 원어치. 근데 만들어도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3년인가 5년 전에 연예인들 한 3명인가 5명 걸렸었어요. 네. 그리고 세금을 더 냈어요. 근데 그때 부러웠었던 게 뭐였냐면은 더 냈는데 몇십억씩 더 냈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은 얼마를 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탑들만 걸리긴 했어요. 네. 탑들만 걸렸다라기보단 뉴스에서 탑들만 다뤘으니까. 그리고 뭐 송씨도 걸렸었고 장씨도 걸렸었고, 예, 장모석 있잖아요. 예, 송모교, 예, 이런 분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제대로 얘기 못하냐면 이거 제대로 얘기하면 저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올리죠. 이게 예전에 저작권에 걸려갖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무슨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KBS의 비타민인가? 뭐 어느 프로에서 이거를 못 올리게 막아놨대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그거 보고 놀랬어요. 나 그냥 수업만 했는데 왜 안 올라가지? 네. 그 수단과 방법을 막 제목도 바꿔보고 막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 미용업. 여기에서는 소매업 좀 봐주세요. 근데 시험은 미용실이 더 잘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는 데가 소매업자입니다. 무슨 업자예요? 소매업자. 그래서 소매업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매업자한테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소비자예요. 근데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몇 번 그렇게 산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공장은 도매업자한테 사요. 왜 도매업자한테 사죠? 도매업자가 가격이 뭐하니까요? 싸니까. 근데 급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 이 도매업체에서는 오늘은 죽어도 못 준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런 특이 케이스에는 소매업자한테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구를 하면은 그 상대방도 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특이한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에는 세금계산서 달라는 말 안 하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줘요? 영수증 줘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자한테 와서 사업자가 살 일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잖아요. 소매업은 가격이 뭐하다? 비싸다. 도매업자가 훨씬 더 싸다. 알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회사는 도매업자 가서 사는데 진짜 급할 때에는 소매업 가서 조금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는 그 전에 도매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액션을 취할 거예요. 만약에 30만원짜리야. 얼마예요? 30만원. 그러면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얼마 더 달라 그래요?
3만 원 더 달라 그래요. 원래는 이것도 불법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예, 왜냐면 현금으로 주면은 일명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세금을 덜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면은 세금 그대로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빨리 바뀌긴 해야 돼요. 이것도 원래 다 불법이고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옛날에 다 그렇게 팔아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도 덜 내고. 예, 이게 하나의 관행인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관행들이 꽤 많아요. 바뀌겠죠. 한 100년에 몇 개씩은. 근데 원래 뭐 하나 바뀌는데 100년 걸린다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경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로 쓰죠. 주소 쓸 때. 로. 무슨 로 쓰잖아요. 과거엔 뭐 썼었죠? 동 썼었죠. 예, 저도 이제 동이 편해요. 지금도. 예. 그리고 그 동이 언제쯤 없어질 것 같냐, 로가 언제쯤 정착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원래 뭔가가 하나 정책되려면 한 세기가 걸린대요. 100년 정도. 왜 그러냐라고 거기 사회자가 물어봤더니, 기존의 동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가셔야 로가 정착될 수 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바뀌는데 그만큼 시간이 뭐한다? 오래 걸린다. 예. 그래도 우리나라도 조금씩 청렴 결백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LH 사태도 터졌죠. 근데 그거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물증만 없었던 거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유재석 씨도 조사받은 적 있었고. 유재석 씨였나? 아, 유재석 씨 말고 그 CN블루의 정용화, 얘도 조사받은 적 있었어요. 왜 조사받았냐면, 지금 유재석 씨가 거기잖아요, 소속사가. 지금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소속사 옮기면서 이제 정용화가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들어왔으니까 주식값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죠. 예. 그래서 다들 심증이 있는 거죠. 무슨 심증이 있냐면은 유재석 씨가 온다라는 걸 알고 판 거 아니냐. 그러면 법에 걸려요. 원래 내부 정보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LH 사태도 터진 게 뭐냐면, 외부 정보로 알고 했으면 안 터지는 건데 자기들이 내부 정보 먼저 알잖아요. 여기 개발될 거야 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이거 전수조사하면 다 걸려요. 근데 제대로 조사를 안 했을 거니까 흐지부지 몇 명만 치고 끝난 거지. 국회의원들 조사하잖아요. 전수조사 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 3분의 1? 많으면 반은 다 잘려야 돼요. 아마 KBS인가 SBS인가 MBC 뒤져보시면 세종시 관련된 거 예전에 PD수첩인가 거기에서 한번 터트린 적 있었어요. 근데 흐지부지가 끝나긴 했지만, 예, 세종시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대부분 저기 국회의원, 예,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떼돈 벌었어요. 왜냐면 세종시 발표하기 전에 가갖고 이미 뭐 했어요? 샀죠. 예. 그래서 원래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보 갖고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또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전화 좀 달라고 잘 이야기해 놓으시고. 그래서 저희 처남이 저기 통짜 들어가는 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내가 죽을 때까지 힘들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된다라는 걸 미리 알면 저기 38선 가갖고 준비하고 있으려고요. 뛰어가갖고 땅 사야죠. 맞죠? 네.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통일되면은 한국 사람들 북한으로 들고 뛸 거라고. 뭐 사러 갈 거예요? 땅 사러.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목욕, 이발, 미용업이 잘 나옵니다. 근데 왜 여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냐면은요, 세금계산서는 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누구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 근데 목욕탕, 사업자가 와요? 소비자가 와요? 소비자가 오죠. 미용실, 소비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용실 가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어요. 왜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빼고, 거기 6번에 보시면 329페이지 6번에 보시면 간주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간주.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가짜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진짜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짜 발행만. 그래서 간주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위탁 판매. 위탁의 뜻이 뭐죠? 네, 부탁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부탁.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물건 좀 팔아줘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의 뜻은 뭐예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부탁 받았어요? 물건 팔아주면 돈 줄게. 그럼 부탁 받았으면 물건 팔아야죠.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탁자가 못 팔고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매출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대신 팔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거기 이제 뒤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거 볼 겁니다.